오늘 하루 당신은 몇 마디나 내뱉었습니까? 그 중에서 몇 마디를 후회하고 계십니까? 아침 출근길 배우자에게 던진 짜증 섞인 한마디. 회의 시간 동료를 무안하게 만든 그 말. 저녁 식탁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린 그 충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마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는 말은 따뜻한 말이 아니라 칼날처럼 상처를 남긴 그 한마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왜 나는 맨날 한마디씩 더 하는 걸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말은 이미 입 밖으로 나간 뒤고 상대방의 마음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새겨진 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년 전 조선 최고의 천재라 불리던 한 남자가 전라도 끝자락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로 유배됩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22살의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화성건설의 설계를 맡았던 그야말로 촉망받는 관료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강진의 좁고 추운 방에 갇히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천주교와 관련된 의심, 정치적 반대파의 모함, 그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한 몇 마디 말들. 18년. 그는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작은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그 18년 동안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씁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실학의 정수가 모두 이 유배지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의 중심에는 하나의 깨달음이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습니다. 말의 품격이 곧 인생의 무게라는 것을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니 무겁게 닫아라. 여러분, 요즘 회의실 풍경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명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끼어듭니다.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하기 바쁩니다. 누가 더 많이 말하느냐가 곧 존재감이 되어버린 시대. 김 부장이 보고를 시작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채 3분도 안 돼서 박 과장이 끼어듭니다. 아, 그건 제 생각엔 말이죠. 또 2분 뒤 이 대리가 거듭니다. 근데 부장님, 그것보다 중요한 건 회의는 1시간이 넘어가는데 정작 결론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말하기에만 급급하고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유명한 계자서, 자식을 경계하는 편지입니다. 그 중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실수가 많으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그러니 말을 아껴라.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라. 정약용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정조 앞에서도 막힘없이 대답하고 논쟁에서도 상대를 압도하곤 했죠. 하지만 그 말재주가 결국 그를 유배지로 보냈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고 트집을 잡을 구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주교를 옹호했다는 누명을 씌워 그를 강진으로 보냈습니다. 유배지 첫 겨울, 얼어붙은 방에 홀로 앉아 정약용은 자신의 입을 원망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하지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침묵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침묵은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뇌는 사고를 멈춥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따라가기 바쁘죠. 하지만 침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닐까? 둘째, 침묵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말을 끊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회의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은 당신을 지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커리어를, 인간관계를, 심지어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한 3초의 법칙을 소개합니다. 말하기 전 딱 3초만 멈추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3초. 이 3초 동안 당신의 뇌는 이성을 되찾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후회할 말 대신 필요한 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세요. 오늘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배우자나 가족이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말을 한다면 바로 대꾸하지 마세요. 3초. 딱 3초만 숨을 참으세요. 그 3초가 당신의 가정을 지킵니다. 당신의 관계를 지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최고의 무기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여러분, 혹시 이런 부모님 본 적 있으신가요? 너 공부 왜 안 해?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아빠 때는 말이야. 매일 밤 12시까지 공부했어. 너도 좀 정신 차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말합니다. 또 잔소리야. 왜 통하지 않을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직원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당신이 행동하는 것 중에서 그들은 항상 당신의 행동을 믿습니다. 정약용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학연과 학유. 유배지에서 그는 아들들을 직접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거리는 수백 리, 만날 수도, 안아줄 수도 없는 상황. 대부분의 아버지라면 편지에 이렇게 썼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 말 잘 들어라. 효도해라.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지금 좁은 방에서 하루 한 끼로 버티고 있다. 하지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읽고 책을 쓴다. 추워도 배고파도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너희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아버지 먼저 공부하고 있다. 너희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또 한 권의 책을 완성했을 것이다.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잔소리가 아니라 본보기. 정약용은 18년 동안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밤 10시 취침, 하루 16시간 독서와 저술. 그 결과 두 아들 모두 훌륭한 학자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받는 리더와 무시당하는 상사의 차이가 뭘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 팀은 정시 퇴근이 원칙이야. 라고 외치면서 정작 본인은 매일 밤 10시까지 남아있는 팀장. 직원들은 압니다. 저건 거짓말이구나. 반대로 말은 별로 없지만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힘든 일은 본인이 먼저 떠맡는 팀장.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따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마디 충고보다 한 번의 솔선수범이 낫다.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먼저 보여주세요. 아이에게 독서하라고 잔소리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책을 펴세요. 직원에게 성실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성실하세요. 배우자에게 이해하라고 따지기 전에 당신이 먼저 이해하세요. 말은 쉽게 잊혀집니다. 하지만 행동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정약용의 아들들이 평생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후배도, 당신의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그들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온 마음 전 성을 담아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사가 당신 옆을 지나가다 어깨를 탁 두드리며 말합니다. 김 대리, 고생 많아. 수고해.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목소리는 밝은데 눈은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형식적입니다. 기계적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느낍니다. 아, 저 사람. 진심이 아니구나. 정약용이 가장 강조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성천, 진심입니다. 한자를 한번 볼까요? 천. 이 글자는 옛말씀 언과 정이룰 성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즉, 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진심을 담은 말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진심이 없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공허할 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부터 양반 집안의 자제까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희 같은 천한 신분에게까지 귀한 시간을 쓰십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다. 나는 진심으로 너희가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르친다. 진심이 없다면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직장으로 돌아와 봅시다. 두 가지 칭찬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칭찬. 박 대리, 이번 보고서 잘했어. 다들 박 대리처럼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휴대폰 보면서 무심하게. 두 번째 칭찬. 박 대리, 잠깐 시간 있어. 이번 보고서 정말 인상 깊었어. 특히 3페이지에 있던 고객 데이터 분석 부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나도 10년 넘게 이 일 했는데 그런 관점은 처음 봤어.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다음 프로젝트에도 기대할게. 눈을 마주치며 진지하게. 어떤 칭찬이 마음에 남을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칭찬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칭찬은 오직 박 대리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사람들은 느낍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하면 진심 있는 말의 3요소는 이렇습니다. 첫째, 구체성. 잘했어가 아니라 이 부분이 특히 좋았어 라고 말하세요. 둘째, 눈맞춤. 휴대폰, 서류,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상대의 눈을 보세요. 셋째, 시간. 진심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2초짜리 칭찬은 진심이 아닙니다. 최소 30초,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세요. 부모님들, 들으세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셨나요? 하지만 정작 아이와 눈을 마주친 적은 언제인가요? 휴대폰 보면서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이의 눈을 보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야,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오늘도 너를 봐서 정말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100마디를 해도 진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으면 그 말은 상대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 없는 100마디보다 진심 담긴 한마디가 낫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실천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행동을 알려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실천 1. 아침의 맹세.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거울 속 자신에게 딱 한 문장만 말하세요. 오늘 하루 나는 후회할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다짐 필요 없습니다. 긴 문장 필요 없습니다. 딱 이 한 문장,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약속하세요. 놀랍게도 이 간단한 행동이 하루 종일 당신의 말을 바꿉니다. 실천 2. 3초의 법칙 앤드 13 대화법. 앞서 말한 3초의 법칙, 기억하시죠? 말하기 전 3초 멈추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13 대화법. 대화할 때 듣기 2 말하기 1의 비율을 지키세요. 상대가 30초 말하면 당신은 15초만 말하세요. 상대가 10분 말하면 당신은 5분만 말하세요. 대화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말하느냐를 겨루는 게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는 2개, 입은 하나. 2배로 듣고 절반만 말하라. 실천 3. 비상탈출 구문. 감정이 격해질 때 당신에게 필요한 건 비상탈출 구문입니다. 이 한 문장을 외우세요. 지금 내가 말하면 당신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얘기하자. 이 문장 하나가 수많은 관계를 구했습니다. 배우자와 싸우려는 순간, 아이에게 소리 지르려는 순간, 동료에게 화를 내려는 순간. 이 문장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지금 당장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천 4. 마지막 10초의 마법. 마지막 실천법입니다. 헤어질 때의 마지막 10초. 사람은 만날 때의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의 마지막 인상이 더 오래 남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당신은 마지막 10초 동안 한 사람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오늘 회의에서 당신 의견 정말 좋았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퇴근할 때 동료에게 한마디. 수고했어요. 내일 또 봐요. 집에 들어올 때 가족에게 한마디. 오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힘이 나. 이 마지막 10초가 당신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1818년, 18년간의 유배가 끝나고 정약용은 마침내 강진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남긴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삶의 태도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침묵과 진심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말의 품격이 곧 인생의 무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에 수천 마디를 쏟아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 메신저, 이메일, 회의. 말은 넘쳐나지만 진심은 사라진 시대.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한마디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말을 줄이고 듣기를 늘리세요. 잔소리를 줄이고 행동을 늘리세요. 형식적인 말을 줄이고 진심을 늘리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4가지. 아침의 맹세 거울 앞에서 오늘 하루 후회할 말을 하지 않는다. 3초의 법칙 앤드 13 대화법 말하기 전 3초. 듣기 2 말하기. 비상탈출 구문. 지금은 상처 줄 것 같으니 나중에 얘기하자. 마지막 10초의 마법 헤어질 때 진심 어린 한마디.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고 실수가 많으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진심 없는 100마디보다 진심 담긴 한마디가 낫다. 정약용이 220년 전 유배지에서 깨달은 진리는 오늘 이 순간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당신의 품격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오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